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 나온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 허스퍼와 브라이튼의 경기, 저희가 손흥민 선수가 만든 대기록과 토트넘의 전술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 경기에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역시 59분경에 이 표기된 퇴장인데, 예? 양팀 감독이 이제 나란히 퇴장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그 궁금증도 생기고 있고 또 좀 이례적인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간 조금 두 감독들이 충돌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도 중간중간 데체르비 감독이 이제 토트넘 덕아웃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 59분경에 두 감독이 동시에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 후 이제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많은 질문들도 나왔고 저희도 궁금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명쾌한 상황이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들과 또 감독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상황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이제 토트넘의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경기 끝나고 했던 방송 인터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 네. 얘기인즉슨 이제 브라이튼이 훨씬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아무래도 그 브라이턴이 전체적으로는 공격을 주도했었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그 토트넘의 두 골 다 기대값이 높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골이 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케인의 골도 7%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희박한 상태에서도 두 선수의 이제 원더골에 승리를 한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스텔리니 감독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를 상대로 힘든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경기 자체는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경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강하게 플레이했고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실제로 득점 기회는 그래도 그렇죠. 공격 대비는 많이 만들어낸 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대 득점이 한 골은 나오는 경기이긴 했었으니까요. 예, 게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길 자격이 있었다고 한 게 이제 선수들의 활약이 기쁘다, 반응이 중요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에버튼과의 경기에 워낙 경기력 자체와 이제 여러 가지가 안 좋았는데 이 경기는 좀 이길 만한 투쟁심을 보여줬다. 그래서 기쁘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100호 골을 넣었으니까 물어봤는데, 페뷸러스한 골이다. 기가 막힌 골이었고 또 이 골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골이며, 손흥민에 대해서도 기쁘고 우리 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골이 나왔기 때문에 기쁘고, 또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라커룸에서 우리가 함께 축하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후에 이제 영상도 구단에서 공개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역시 빠질 수 없는 이 데체르비 감독과의 다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 인터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서 있었던 일보다는 우리 팀과 경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 중요한 경기였고 우리는 그들의 경기장에서도 그들을 이겼다. 전반기 때 이겼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우리 모두 분노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경기장에 남겨둔다. 경기 중에 흥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넘어간 건데, 우선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라커룸에서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100호 골이라는 게 정말 저희가 100호 골 기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를 축하하는 시간을 라커룸에서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취재진이 질문한 게, 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 질문까지 했는데, 일단은 스텔리니 임시 감독은 다른 얘기도 해요. 이 세트피스 전문가인 지안니 비오 코치도 최근에 70세 생일이었고, 라이언 메이슨의 가족에도 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축하할 일들이 있는데, 소니의 100호 골도 우리 팀에서는 그런 그 개인적인 경사인데, 사실 이제 경기에 있어서는 팀의 목표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목표가 또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좋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팀이 잘 되면은 개인도 잘 되고, 또 이제 개인이 잘 되면은 팀 성적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케인이 축하해주는 모습이나 또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연설을 하는 모습 등이 이제 토트넘 채널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역시나 또 질문이 이어졌어요. 이게 방송 인터뷰의 연장선상인데, 아무래도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좀 개운치 않기 때문에 두 감독이 다 퇴장을 당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싸움이 벌어지거나 너무 공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조용하고 경기에 집중한다. 내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퇴장 장면에선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최대한 나는 빠질래라는 그런 뉘앙스 제스처를 좀 많이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감독으로 맡은 경기는 단 2경기
경기뿐이다. 나는 스텔린이고 토트넘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저는 이 뒷부분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감독 대행을 했지만,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콘테 감독의 또 지시를 받고 제가를 받고 했다면 이제 난 진짜 감독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스텔린이다. 이 말이 이제 본인이 감독으로서 좀 정체성과 자부심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만나면 데체르비가 신나게 지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사실 올 시즌까지만 하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탈리아 출신이니까 뭐 어디서 거기다가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마주칠 일들이 많을 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스텔리니 감독 같은 경우는 물론이다. 나는 프렌들리한 사람이고 축구는 원래 즐겨야 되는 거고 이런 모습을 솔직히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나도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나는 그리고 이런 일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내 안에 만약에 그런 그 상대와 싸울 힘이 있으면 우리 팀과 싸우는데 쓰고 싶다는 말로 나는 솔직히 여기에 있어서 네. 책임이 없다. 데체르비가 화난 거지 난 화가 안 났다. 약간 이런 그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좀 그럴듯한 게 데체르비의 방송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게 결이 달라요. 예, 일단 뭐 처음에는 경기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결과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했다. 우리는 이 경기력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브라이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길 자격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경기 스타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발전했다라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는 틀린 얘기는 크게 없긴 합니다. 물론 뭐 그래도 축구는 결국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단순히 경기력도로만 얘기하면 무의미하다는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경기력이 좋았던 건 맞고 또 이제 브라이턴은 성장하고 있는 팀이니까요. 사실 그 브라이턴도 뭐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이 11위였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근데 지금은 뭐 유럽 대항전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만으로도 사실 브라이턴은 박수를 받을 만한 시즌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브라이턴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자부심을 좀 표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VAR 판정에 대해서 심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베리 클리어한 분명한 상황들이 있었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VAR 판정이 조금 뭐 내가 봤을 때는 못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내 일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니까 뭐 이것도 매끄럽게 넘어갔어요. 그럼 뭐 VAR 판정이 2번 있었죠. 핸드볼 반칙으로 이제 취소된 2골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브라이턴 입장에서 가장 조금 그래도 불만이 있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그 미토마가 걸려서 넘어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갔었죠. 예, 그게 가장 아마도 불만이지 않았을까. 핸드볼은 저는 뭐 딱히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긴 했지만 VRC에서 제도 봤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걸려 넘어진 장면은 저도 약간 좀 저거는 그래도 걸린 건데 아무리 볼이 방출된 이유더라도 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긴 했지만 뭐 그래도 VAR 보고 넘어간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불만들이 뭐 있을 수 있는 뭐 데체르비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를 잘하고 졌고 또 VAR로 취소된 골도 있고 여러 상황 봤을 때 기분이 나쁠 만한 경기이긴 했는데 이제 그 스텔리니 그 토트넘 감독과의 그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왔는데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제 스텔리니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예, 그리고 이 멘트가 있은 이후에 스텔리니 감독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스텔리니 감독도 이 방송 인터뷰 내용을 직접은 안 들었더라도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끊고 싶었겠지만 이 기자회견 대부분 내용이 그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일단은 경기 전 악수가 모든 것의 시작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 시작하기 전에 감독들이 딱 들어오면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데체르비가 화를 낸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좀 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때로는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토트넘의 감독으로 두 번째 경기라는 점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고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감독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문서답식으로 한 건데 나는 이제 그 감독으로 맡은 지 2경기밖에 안 됐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 익숙하지 않다. 이해해 달라.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배우려고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데체르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데체르비를 존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역시나
데체르비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굳이 까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그 뉘앙스예요.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뭐 데체르비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다는 식으로 보는 거는 다소 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존경을 표하고 싶고 그가 최대한 나는 역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겠다는 그렇죠. 의사긴 하죠. 예. 하지만 질문은 이어집니다. 왜냐?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데체르비 감독이 당신이 한 말에 불만이 있었던 건가요?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하면서 모르겠고 하지만 제 생각을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싶고 제 일에 최선을 다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했던 그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라니까 또 대답한 거고 그러면 그 사건 이후 또 퇴장 사건 이후 지금 뭐 회견 오기 전에 대화를 했나요? 그러니까 대화는 안 했다. 네. 그냥 나갔죠. 그냥 예.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뭐 본인이 퇴장을 당했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반력했더니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메이슨이 네. 잘할 거다. 잘했다. 예, 그리고 뭐 메이슨 코치가 확실하게 그거가 물려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이어가 전진해서 수비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좀 그러니까 확실히 스텔린이나 콘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가져가긴 하더라고요. 네. 메이슨 같은 경우는 메이슨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만약에 토트넘 감독을 하게 되면은 그가 만약에 빠른 시일 안에 하게 되면은 그리고 아마 다음 경기에도 다이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다음 경기를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예. 본머스전이죠. 예, 왜냐면은 스텔리니 감독이 있을 때까지는 다이어가 가장 밑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스텔리니 감독 퇴장당하고 나서는 다이어가 전진해서 수비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약간 조금 4-3-3처럼 움직였어요. 실제 그 영국 현지 그 언론들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전화 위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찌됐거나 이제 그러면서도 다음 질문은 계속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퇴장 당하기 전에 두 벤치 사이에 좀 긴장감이 좀 맴돌고 있었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퇴장당한 일이 있었으니까 긴장감은 있었겠지만 그 긴장감이 둘 사이에 우선 불화라는 걸 떠나서 중요한 경기고 네. 결과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긴장감이 있는 것이다. 그건 정상인데 나는 차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하지만 다른 코치들이 긴장하고 상대 팀이 그런 건 당연한 일이다. 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 일에 휘말려서 흔들리지 않았다. 네. 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해 만족하냐라는 질문과 더불어 그 본인이 퇴장당한 것에 네. 대해서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냐. 뭐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 팀은 이겼지만 본인이 퇴장당한 이후에 이겼으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죠.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안 그런 기도 하죠. 되는데, 예. 네. 그래서 감독직을 할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데 그 한 경기가 사라지게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스럽지 않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퇴장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내가 관여했고 그 순간에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많은 에너지를 얻었을 것이다. 도리어 본인의 퇴장이 좋게 흘러갔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과 관중들의 머릿속을 환기시키는 것. 왜냐하면 네. 이제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힘을 내야 될 때 오히려 이런 퇴장 사태, 벤치에서의 충돌 사태가 조금 경기에 스파크를 줬을 수도 있다. 네, 실제 뭐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그 메이슨 코치가 이끌기 시작하면서 조금 다이어가 전진 배치된다거나 그런 식의 변화들도 있었고 또 이제 단주마가 그동안 계속 외면받았던 저희가 그래서 농담적으로 그랬잖아요. 사석에서 아니 이탈리아 감독들은 단주마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랬는데 메이슨 코치는 바로 단주마를 넣었었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장면도 있었고 반면에 브라이턴은 상당히 잘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데체르비 퇴장 당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스파크가 확 사라졌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조금 감독의 그 영향력은 아무래도 데체르비 감독이 조금 더 그렇죠. 왜냐면은 스텔리니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메이슨과 약간 조금 동등한 위치에 더 가깝다는 인식이 그렇죠. 약간 크잖아요. 공동 임시 감독 같은 느낌이에요. 도리어 전술적인 부분은 메이슨이 조금 더 맞고 이제 그 스텔리니는 조금 선수단 관리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보인다면은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예. 데체르비는 총괄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타격은 데체르비 퇴장이 더 크긴 했죠. 예, 어찌됐거나 뭐 본인의 퇴장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네. 이제 또 좋게 얘기를 했고 또 승리할 자격에 대한 질문은 역시 경기 내용 때문인데 뭐 그렇다 우리가 소유권을 내줬지만 우리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할 때 어떤 팀이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서 역습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우리 기회도 많이 있었다라고 잘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그 콘테식 축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긴 하죠. 예. 그래서 상대가 라인을 올릴수록 사실 콘테 감독은 더 좋아하고 그걸 이어받은 스텔리니 감독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 내용을 떠나서 사실 올 시즌 토트넘이 그렇잖아요. 내용은 안 좋은데 성적은 꽤 높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경기 스타일 때문이거든요. 4위 경쟁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맨시티와의 경기랑 오늘 경기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점유율을 내주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기를 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으로 경기했다라고 이제 제가 네. 정리를 했고 뭐 이렇게 경기 내용은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궁금했던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스텔리니 감독도 데체르비 감독도 명확한 설명을 안 해준 가운데 그래도 이제 공신력이 높고 취재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디애슬레틱도 대체 이 둘이 왜 그랬을까라는 걸 정리한 기사를 내놨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저희가 말씀드린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손가락질을 이제 데체르비가 한 장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텔리니 감독이 뭔가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악수를 할 때까지 괜찮다가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데 뭐라고 이제 한마디를 했을 때 데체르비가 돌아서가지고 삿대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지만 그 이후 계속 충돌이 있었고 결국에는 둘 다 퇴장을 당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항목이에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텔리니 감독은 이 벤치 간 충돌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나는 네. 안 낄래. 왜냐면 나는 안 퇴장당하고 싶어. 나는 계속 감독직을 수행하고 싶어. 약간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퇴장당했어요. 약간 그가 바깥으로 빠져 있었죠. 난 아니야. 약간 이런 예. 느낌. 도리어 처음 이제 그 퇴장 당하기 전에 처음 충돌 상황에선 메이슨 코치랑 둘이서 좀 벅했어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코치들까지 가세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이제 12조항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 누가 특정되지 않을 때 그가 잘못을 누가 했는지가 벤치에서 싸울 때. 예, 그럴 때는 그러면은 가장 그 사람이 이제 상급자. 퇴장을 당하게 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코치들끼리 막 엉켜서 많은 사람들이 엉켰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시발점이었고 뭐 다 전원 퇴장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시킬지가 애매하면 감독을 퇴장시킨다. 그래서 어이없게 이제 스텔리니는 이걸 몰랐던 거지. 사실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잘 모르니까 또 디애슬레틱도 규정을 꺼내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알았어도 그랬으면 또 그러다가 퇴장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게 사실 스텔리니도 몰랐다고 봐야 돼요. 네. 레드카드 받고 놀라신 것 같던데 왜냐면 자기 황당해했거든. 내가 왜? 약간 이랬거든요. 스태프를 통제해야 된다는 규칙을 이제 몰랐던 것 같다. 이게 네. 뭐냐면 결국 이게 최상급자가 퇴장당하게 된 상황을 알았다면 말렸어야 되는데 빠져있다가 퇴장당한 걸 보면 몰랐던 거 아니냐. 근데 네. 이제 스텔린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그 몰랐던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벤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황당한 얘기긴 해요. 사실 뭐 선수한테도 딱히 지시를 내리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냥 나는 여기를 외면하고 싶어에 더 가까워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스스로가 그 순간에 예의 바르고 침착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휘말리지 않았다. 아니 뭐 그건 맞죠. 그 네. 상황에서는 예의 바르고 침착했던 거 맞긴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체르비가 막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네. 했거든. 그래서 결국에 퇴장 당할 때도 이제 얼굴을 붉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담당 기자인 디애슬레틱의 찰리 에클시에어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건 기사로 쓰진 않았는데 데체르비가 자기가 지금 그 존중받지 못했다. 그 스텔리니가 무례하게 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를 얘기를 안 한 건 참 이상한 상황인 것 같다. 그냥 보통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아니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예.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스텔리니처럼 넘어가죠. 예. 나는 그냥 모두를 존중하고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하면서 대부분은 넘어가는데 예. 데체르비는 무례했다라고 얘기를 꺼낸 다음에 아까 그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기자회견에서 이제 마지막 답이 그거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예 그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ot really explaining why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불만인지 네. 아니 이게 뭐 화면상으로 확실히 보였으면 사람들이 알 텐데 이해가 조금 안 되니까 그럼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네. 그걸 이제 밝혀달라고 하는 게 기자의 일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 못한다. 이거 뭐 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의혹이 증폭되는 거면서 네. 이제 디애슬레틱을 포함한 많은 그 언론들이 왜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 화날 정도의 말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네. 혹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기분 나빴던 거 아니냐 이 해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사실 뭐 저희도 경기 전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포터 감독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스텔리니 감독은 본인도 사실 이제 콘테 팀을 이어받은 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현지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데체르비가 빠르게 이렇게 성과를 낸 거는 뭐 데체르비도 좋은 감독이지만 포터 감독이 오랫동안 잘 그 팀을 만들어 왔던 걸 잘 이어받은 것이다. 자기 스타일을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데체르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새 판 짰는데 포메이션도 바꾸고 다 바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발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영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데체르비 감독도 이번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포터의 팀을 잘 물려받은 거다. 그래서 예.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 추측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다 보니까 뭐 같은 이탈리아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데체르비가 물론 포터가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 놓은 육성해 놓은 거 맞고 그 선수들이 그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데체르비식의 축구가 조금 더 빨리 이식된 거는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전술적인 접근법이라던가 포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건 완전히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예. 포터 때는 3-4-2-1이었고 측면 중심으로 플레이들을 공격들을 가져갔다면은 그래도 데체르비가 와가지고 4-2-3-1로 전환이 됐고 조금 더 중앙 공격도 세밀하게 더 잘 이루어지고 한 단계 더 포터의 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상대방이 계속 포터 얘기하면서 그렇지. 그리고 완전 다르잖아요. 스텔리는 진짜 콘테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데체르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와가지고 어쨌건 자기 나름대로 뜯어 고쳤는데 포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뉘앙스 때문에라도 아마 영국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내가 포토의 팀을 잘 물려받았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약간 대외적으로 좀 좋게 이미지하기 위해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거 다 뜯어고치고 내가 내 식대로 다 개조해갖고 성적 내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말이 있어요. 서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선수가 있으면 쉽고 경기제를 잘 세울 수 있다. 포터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발언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포터가 경질돼서 약간 좀 위로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서로 오랫동안 함께 뛰면은 토트넘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크게 바뀐 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가 잘한 건데 너 지금 말 그따위로 하냐.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좀 크고 VAR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혹시 VAR 때문일지. 사실 뭐 이제 스텔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VAR 이전에 다른 경기 때 뭐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별말 안 했다. 이번에도 뭐 그럴 일 아니다.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스텔리니 감독도 뭐 VAR에 불만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벤치끼리 싸우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진짜 이번 경기도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의 좀 특히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그 파울 같은 거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브라이턴이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었고 그러고 나서 브라이턴도 똑같이 하는데 일단 볼이 지나가고 나면은 뭐 밟건 때리건 그러니까 그 로메로도 맥칼리스터 완전히 밟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넘어가고 그래 나중에 브라이턴 선수들도 똑같이 볼 했어요. 지나가고 하니까 부딪히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과열 양상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 선수도 다치고 좋은 플레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감정이 쌓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돌아봤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 경기 전 기자회견이 좀 기분이 나빴을 가능성이 다른 무엇보다도 크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데체르비 감독이 자기 축구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기 애고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그 어떤 감독들보다도 많은 지금 그 징계를 받고 있다. 예, 심지어 브라이튼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퇴장이 없는데요. 데체르비만 2번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옐로 카드도 4장인데요. 첫 번째 퇴장이 이제 2월 18일쯤에 있었던 거였을 거예요. 그 플럼전이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이미 경기가 끝난 상태에서 심판한테 이제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하다가 판정에 대해서 약간 조금 모욕적인 언사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함께 벌금까지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고가 감독뿐 아니라 이제 코칭 스태프한테 줄 수 있게 이제 새롭게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경고를 알게 모르게 4장을 언제 받았나. 네. 그러다는 점은 이 감독이 조금 감정적으로 좀 충동적이고 좀 격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보더라도 경기 전 기자회견을 보고 약간 뭔가 핀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한 거가 이제 좀 불이 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토트넘 담당 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토트넘 담당 기자인 그 댄키 패트 기자 같은 경우는요. 이상한 오후에서 4위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승리였다라고 얘기한 다음에요. 만약 데체르비가 토트넘 감독직을 위한 그 오디션을 본 거라면은 정말 그는 망쳤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텔레그램의 맨로그에도 기자들 비슷하게 좀 데체르비에게 부정적인 논조를 좀 보였죠. 네, 오늘 토트넘 내부에서는 이미 데체르비의 기질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그가
느슨한 대포라는 이론만 확인시켜줬을 뿐이다라고 아예 제목에다가 적은 거죠. 네, 루즈 캐논이라는 게 이제 다혈질적인 성격,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테 감독이 다혈질적으로 행동했던 것과 좀 맞물리면서 데체레비도 좀 안 되겠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데체레비도 토트넘에 갈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뭐 어찌됐거나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데체레비 우리도 안 선임할래?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30라운드에서만 일단 뭐 데체르비, 스텔리니에 더해서 마르코 실바 그 플럼 감독도 퇴장을 당했거든요. 사실 풀럼도 올 시즌 돌풍의 팀이고 승격팀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어서 마르코 실바 감독이 각광을 받다가 그 맨유와의 그 FA컵 경기에서 좀 솔직히 그때 억울하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명백한 그 핸드볼 그 파울로 네. 골을 날린 거니까. 예. 근데 그 상황 이후에 갑자기 흥분해가고 퇴장당하더니 그 뒤로 팀이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근데 마르코 실바 감독이 퇴장당한 거는 그거보다도 이제 미트로비치한테 이제 크게 나갔던 게 크긴 예.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트로비치가 8경기 출전 예. 정지 징계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그건 퇴장이 나와야 되는 장면이긴 했어요. 심판한테 손을 댔으니까. 네. 근데 아니 그렇게 크게 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살짝 밀었어요 이렇게. 예, 8경기 나온 거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그가 처음에도 뭐 시즌 아웃 될 거다 막 이런 그런 보도들이 얘기까지 나왔을 때 설마 그러겠어 이거 가지고 그랬는데 야 역시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이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감독들이 좀 많이 빠르게 경질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감독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예. 역대 최다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마르코 실바 감독도 사실은 이제 잘 나가다가 좀 흔들렸고 지금 뭐 사실 데체르비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4위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데 또 이번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네.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단 뭐 그 브라이턴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부분이라면 데체르비 감독이 빠졌을 때 웨스트햄한테 대승을 거뒀다는 거입니다. 예. 물론 뭐 상대가 웨스트햄이긴 했지만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아예 뭐 팀을 지지 못하는 건 아니고 또 네. 훈련을 통해서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토트넘하고의 경기를 놓고 보면은 데체르비 감독이 중간에 빠졌을 때 좀 공백을 드러내긴 했다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양 팀의 일정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토트넘이 브라이튼보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기가 조금 유리해졌다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못 치른 경기가 많은 브라이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다음 경기가 첼시 원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또 이기지 않을까요? 이기지 않을까. 아니 램파드 감독 오고 나서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예,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기 이제 제스비함도 없이 하는데 지금 두 번째 퇴장이기 때문에 이제 FA컵 4강전 굉장히 중요한 맨유전도 뭐 부재할 수 있다. 뭐 요거는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선수의 네. 퇴장과는 다르니까. 네. 어쨌든 요 상황까지 된다면 사실 저 FA컵 경기는 그래도 감독으로서 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판 승부고. 뭐 FA컵 빨리 포기하고 그 리그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아직도 있겠죠. 우승컵을 둘 수가 있으니까. 네. 어찌됐거나 데체르비 감독의 퇴장은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FA컵 결승 가면 결국 맨시티 만나지 않을까요? 또 맨시티 하면 또 의욕이 또 데체르비 감독 입장에서는 과리돌레 잡아봐야지. 예. 이게 이제 토트넘은 이제 본머스전 넘기고 뉴캐슬, 맨유, 리버풀 큰 경기들이 이어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메이슨이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이제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3연전이 정말 중요한 일전들이죠. 예, 여기서 거기다 왜냐면 지금 물론 뭐 맨유가 레시포드가 부상 이슈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뉴캐슬, 맨유 다 현재는 다시 또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데다가 카세미로도 복귀할 예정이고 그리고 에릭센도 복귀했어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 때 교체 출전했었거든요. 그리고 리버풀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 때는 또 다시 팀을 추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거나 양 팀 모두 시즌 막판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 그리고 흥미진진한 빅매치들이 이어집니다. 한준TV에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는 토트넘의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